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바이브 코딩할 때 가장 자주 쓰는 기술 스택 탑5를 함께 뽑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각각을 뽑게 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상황에서 단 하나의 정답이 되는 기술 스택은 없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웹 앱을 만들 거예요. 여기서 웹 앱은 SaaS, 즉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겠죠. 그러려면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 데이터베이스까지 커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인데 왜 이걸 만드냐? 현실적인 목표를 좀 세워보죠.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할 건데요. 그러나 3만 원 정도 유료 고객을 100명만 딱 모아보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월 300만 원이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상황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건데요. 100명밖에 안 되죠, 고객이.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클까요? 그쵸,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이 100명의 유료 고객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베이스, 물론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시작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100명 모을 때까지. 그러려면 빠르고 쉽게 초기 세팅이 되면 우리가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실험들이 필요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제안했을 때 그때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기술 스택 탑5를 함께 뽑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요. 여러분 이미 잘 예측하셨겠지만 Next.js랑 버셀입니다. 네. 제가 제일 먼저 뽑은 이유는요. 우선 풀스택 프레임워크예요. Next.js가요. 이 풀스택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론트랑 백 합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이요. 이미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쉬워요. 그게 이제 프레임워크가 주는 이점이죠. 대신 자유도가 제약된다는 단점은 있죠. 충분히 여러분 그 단점 고려하셔서 빠르게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만 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버셀을 합치면요. 배포가 쉬워지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제가 버셀 접속해놨어요. 그런데 add new 해서 프로젝트 하나 추가하려고 보면은 쭉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browse all templates로 해서 템플릿을 누를 수도 있고요. 임포트 해올 수도 있어요. 임포트 해오면 너무 쉽게 진행이 되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배포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 버튼 하나 누르면 끝나죠. 물론 환경 변수 같은 거 세팅해 줘야 될 수도 있지만요. 이만큼 간단한 거죠. 그래서 버셀까지 함께 간다고 하면 배포까지 너무나 빠르고 싶다. 빠르고 싶다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요. 초기 세팅이 빠르고 쉽게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 예제 레포지토리가 많아요. 많다. 보시는 것처럼 all templates라고 해서 이게 예제 레포지토리들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유즈 케이스의 레포지토리가 미리 세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고르실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엔터프라이즈 보일러플레이트도 심지어 있어요. 네, 그리고 블로그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AI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챗봇도 있네요. 커머스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시작하면 확실히 빠르고 쉽게 초기 세팅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버셀이요. 트래픽이 그렇게 높지 않은 초기에는 무료긴 해요. 합의 플랜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커버 가능한 부분. 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무료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더 트래픽이 많아지면, 즉 유저, 사용자 수가 더 높아지면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더 싼 다른 예를 들면 AWS라든지 세팅이 좀 더 필요하지만 비용이 더
싼 곳으로 옮겨야 될 수 있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예요. 무료지만 이 한계라는 거는 유저가 많아지면 갑자기 급격하게 비용이 올라가요. 네. 이런 단점은 반드시 있어요. 네.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셔야 하는데 초기에는 충분히 버셀로도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 한 가지인데 Next.js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버 컴포넌트예요. 우리가 웹 사스 만들 거잖아요. 여기 사스 만들 건데요. 기본 동작 있죠? 웹앱 사스의 기본 동작은 CRUT. 여러분 다 아시죠? Create, Read, Update, Delete. 즉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4가지 기본 동작인데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로 하는 동작은요. CRUT 중에 R이에요. 네. 즉 읽기를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로 웬만하면 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어디서 구현 가능하냐? Next.js 앱라우터에서요. 이것이 이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구현체로 봐도 될 정도로 이미 많은 부분이 잘 구현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Next.js를 선택해서 CRUD 중에 R 기능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로딩 처리라든지 에러 처리, 그리고 데이터 패칭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요. 손쉽게 구현 가능한 거죠. 이미 구현체인 Nex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요. 이런 점에서 Next.js랑 버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리액트 훅 폼이에요. 좀 자연스러운데요. CRUD 중에 R은 살펴봤죠.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로 한다. 그럼 나머지 CUT, 우리가 이걸 묶어서 뮤테이션, 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쓰기 동작이죠. 읽기와 쓰기. 이 쓰기를요. 리액트 훅 폼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폼 태그로 하면 되지. 뭐하러 굳이 리액트 훅 폼 쓰냐? 그것도 마찬가지. 이미 추상화해 둔 것, 즉 구현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현해 둔 것을 가져다 쓰면 더 빠르고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리액트 훅 폼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건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 보통 사용자 인터랙션이 있는 인풋 태그들, 이제 폼 하위에 있는 입력 태그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액트에서 간단하게 구현하려고 하다 보면 상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는 리렌더링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켜요. 리렌더링이라 함은 다시 렌더링하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성능에서 계산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고려할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리렌더링을 일으키지 않는 쪽이 성능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 인풋을요,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을 컨트롤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컨트롤드가 아니라 언컨트롤드로 구현하면 상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렌더링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능에 유리해지겠죠. 이러한 언컨트롤드 철학을 가지고 구현한 폼 태그와 그 외의 훅들의 모음집이 바로 리액트 훅 폼이에요. 어떻게 구현했냐? 지금 간단하게 알아두실 것은 돔을 직접 조작할 수 있게 구현했어요. REF를 활용해서요. 네. 요 정도만 리액트 훅 폼에 대해서는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바이브 코딩에서 이 바이브 코딩 기술 스택 중에 자주 쓰는 탑5 그리고 그것을 자주 쓰는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라서 리액트 훅 폼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조금 더 찾아보시면 깊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쉽고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추상화된 걸 선택한 건데, 추상화된 구현체,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건데, 여러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왜 리액트 훅 폼이냐? 그 이유는 언컨트롤드라는 이 구현 철학을 반영한 구현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돔 안에 있는 REF로 직접 값을 조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유리한 점은 성능에 유리하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이 리액트 훅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서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링으로 좀 넘어갈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테일윈드 CSS. 제가 테일윈드를 뽑은 이유는 명확해요. 테일윈드는요, 빌드 타임에 정적 CSS만 남겨줘요. 그래서 Next.js에서 활용하기가 좀 깔끔한 편이죠. 활용이 깔끔한 편이에요. 궁합이 좋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서버 컴포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죠. 런타임, 즉 이제 실행이 될 때 CSS를 직접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드 타임, 즉 빌드를 할 때 이미 CSS가 다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 테일윈드 CSS이기 때문에 저는 Next.js 환경일 때는 테일윈드 CSS를 선호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AI 코딩과 이 바이브 코딩과도 궁합이 잘 맞아요. 바이브 코딩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연어 프롬프트로 명령하는 건데요. 이게 왜 잘 궁합이 맞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배경색 파란색으로, 배경 파란색으로, 정렬 가운데로, 글자 크기 중간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연어로 스타일링 요청을 할 때요. 보면은 그대로 클래스 네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일윈드 CSS에 미리 정해둔 클래스 네임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연어 프롬프트를요. 이게 프롬프트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클래스 네임으로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테일윈드 CSS는요. 그래서 AI 코딩 할 때 우리 의도가 명확히 구현되는 게 더 가능하고 쉬운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클래스 네임이 그대로 프롬프트에서 변경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 바이브 코딩을 하기에 적합한 기술 스택 중에 하나다. 그것이 테일윈드 CSS다. 또한 정말 많은 예제들이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제 많다. GitHub 스타가 지금 아마 50K 혹은 60K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사이로.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지루한 기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안정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많이 연구가 됐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AI 코딩이 헤매다가도 길을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일윈드 CSS 스타일링 할 때는 이 라이브러리를 추천드리고요. 두 가지 남았죠.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걸 텐데 샤디CN. 네, 이거는 UI. 이것도 라이브러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샤디CN은요.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데요. 제로 의존성 디펜던시를 줄이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코드 보시면요. 샤디CN에서요. CLI 같은 걸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add component 같은 CLI를 실행하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코드 같이 한번 봐보죠. 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좋겠군요. 네. 보시면 이렇게 CLI를 호출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CLI 실행하면 그대로 이런 코드들이 복사 붙여넣기가 돼서 우리가 직접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줘요. 수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샤DCN을 만든 개발자의 철학은요. 샤DCN이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내가 할 거야. 업데이트를 할 거야. 그럴 때 너네가 이 업데이트에 맞춰서 코드를 전부 수정해 줘야 돼. 따라해서 함께 수정해 줘야 돼. 라는 게 아니에요. 네. 코드 수정할 필요 없어.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코드의 소유권을
라이브러리 주인에서 라이브러리 개발자에서 사용자로 넘겨주겠다. 코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것이 샤디CN 개발자의 의도예요. 철학이에요. 그게 이제 제로 의존성, 디펜던시를 줄이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의존성을 줄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 잘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따라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코드는 CLI 실행해서 가져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버전에 맞춰서 우리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코드 조각들을 조금 완성해 놓은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하면 유리하다, 쉽다, 편하다 정도의 강제성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쉽고요. 그러니까 AI도 덜 헤매게 되죠. 왜냐면 코드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확인하고 읽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소유권이 레포지토리 안에 있어서, 즉 사용자에게 있다.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바이브 코딩에 어울리는 기술 스택 4번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5번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순위가 5번째가 아니고요. 정말 자주 쓰는 건데 여러분도 많이 쓰실 거예요. 수파베이스죠. 사실 버셀과 수파베이스는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있다기보단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수파베이스도 장점도 말씀드리고 단점도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장점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MCP 활용이 가능해요. 제가 수파베이스 MCP에 대해서는 정말 튜토리얼 형태로 앞부분에 조금 기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네, 더 많은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건 차근차근 하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죠. 테이블 생성부터 목 데이터도 생성할 수 있고요. 목 데이터. MCP 활용하면 AI 바이브 코딩 할 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 데이터가 생성 같은 것은 LLM, 즉 AI가 잘하는, 우리가 부르는 AI, LLM이 잘하는 일이죠.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활용도 높고요. get advisor 하면은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기초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안과 성능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어요. 네,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챙길 수 있다. 또 하나 스파베이스를 했을 때는요. SQL이요. 그대로 잘 보여요. 물론 아직 타입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SQL이 그대로 잘 보인다는 건요. 이 안에서 쿼리 최적화하기가 쉽다는 거죠. 쿼리 최적화하기 쉬워서요. 예를 들면 ORM 같은 걸 썼을 때 조금은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어쨌든 추상화를 해 두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조금 충돌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즉 추상화를 해두면 많은 것들을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긴 해요. 사용하기 쉽다. 그러나 그만큼 수정은 어렵다. 이 사용하기 쉬움과 수정이 어려움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SQL 그대로 잘 보이기 때문에 ORM 쓰지 않고 수파베이스로도 초기에는 가능하다. 이 초기라 함은 사용자가 아직 많지 않을 때, 뭐 100명 정도 트래픽일 때. 그래서 저희가 같이 상황을 제안했죠. 100명 사이드 프로젝트 만들 거다. 이때 바이브 코딩의 스택을 함께 뽑아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세팅에서는 수파베이스도 충분해요. 같은 맥락인데요. 만약에 100명이 넘어간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지금은 100명, 뭐 100명이 기준인데 100명 정확한 기준은 아니고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주세요. 네. 뭐 5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그럼 몇 명까지 되냐? 그런 거는 실제로 각 유저가 생성하는 데이터의 수가 서비스마다 너무 달라서요. 제가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네, 초기다.
이렇게 좀 가정해서 100명을 상징적 숫자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요, 스파베이스가 무료로 가능해요. 네. 저도 지금 무료 플랜으로 쓰고 있어요. 어떤 서비스에 한해서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초기를 지나서 100명에서 갑자기 숫자가 한 500명으로 늘어났다. 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쌓이는 데이터의 양도 급증했다. 한다면은 무료에서 유료로 넘어가는데 이 유료로 넘어갈 때의 비용이요, 생각보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AWS 안에서 뭐 RDBS, RDBMS 같은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스파베이스와. 그랬을 때 정말 예시를 드는 거예요. 100명까지는 이건 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무료예요. 그런데 1,000명이 됐을 때요, 이거는 갑자기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2만 원으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RDBS 쓰면은 비용 상승 곡선이 완만해요. 그런데 스파베이스 쓰면요, 비용 상승 곡선이 갑자기 치솟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의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서 그럴 때는 RDBMS로 갈아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 정도의 사이드 프로젝트, 그 안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상황, 제약된 상황 안에서는 충분히 스파베이스로 무료를 쓸 수 있다. 무료 스파베이스로 구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점들을 취할 수 있죠. 빠르고 쉽게 구현 가능하다. 네. 이미 예제 많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할 때 스파베이스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MCP 얘기를 했는데 아마 AWS에서도 관련된 MCP 당연히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장단이 있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접하기 쉬운 많은 예제들,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들, 이런 것은 스파베이스가 압도적으로 지금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바이브 코딩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프론트엔드 개발자 혹은 개발자 아니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바이브 코딩을 할 때요, 네,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기술 스택 5가지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숨어 있는 거긴 하지만요, 6가지로 Next.js랑 버셀, 그리고 리액트, 훅폼, 이것은 쓰기죠. 네. 여기 안에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읽기 담당했고요. CRD 작업하면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테일윈드, 이걸 써서 스타일링을 입혀라. 그리고 컴포넌트 조합은 미리 잘 구현해둔 샤DCN 활용하자. 마지막 스파베이스까지 말씀드렸는데 주의할 점은요, 이 버셀과 스파베이스는요, 제가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죠. 이 버셀과 스파베이스는 비용 상승 곡선이 사용자 대비죠. 사용자 대비 비용 상승 곡선이 사용자 비용일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지수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초기에는 구축이 빠르고 쉬워서, 그리고 무료여서 그런 점은 이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초기에는, 정리 한 번 더 할게요. 장점 초기에는 무료고 구축이 빠르고 쉬워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 비용 상승 곡선 기울기가 가파르다. 갑자기 비싸짐. 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무엇이냐? 시작은 버셀과 스파베이스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 잘 되네? 사실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포함해서요, 모두가 3만원 유료 고객 100명 모으는 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면 300만 원이잖아요. 거의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네, 월급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된다?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 개발자 뽑아야죠.
네, 사람 개발자 뽑아서 아니면 외주 맡겨서 버셀이랑 스파베이스에서 성공한 프로젝트 비용 상승 곡선이 천천히 되는 AWS 같은 것으로 포팅해야죠. 옮겨야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바이브 코딩 기술 스택 5가지 탑5 함께 뽑아봤고 각각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활용하실 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여러분 모두 3만원 유료 고객 100명 모으는 프로젝트를 가지신 개발자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 개발에 관심 있으신 모든 바이브 코딩 하시는 현명한 분들, 똑똑한 분들, 또 재밌게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포함해서요. 그럼 안녕.